자, 오늘 양시장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락일을 맞아서 코스피 시장에 배당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군들 업종이 하락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개별주들의 상승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개장 특징주 자세하게 보도록 할까요? 배당주, 배당락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배당 메리트 있었던 종목군들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오늘 은행주들 또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한국쉘석유 등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하락세인데요. 현재 메리츠 종금증권의 주가는 5%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3,525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총 1위 종목 셀트리온의 탄력이 좋습니다. 오늘 장중에 11만 원 선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실리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상승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갭상승에서 출발한 주가 현재도 5.92% 오른 107,3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총 1조 5,6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수리용 계약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 1.49% 오른 68,000원 기록된 가운데 핵심 부품 납품하는 퍼스텍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자, 3호 같은 경우에도 477억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 상승세입니다. 현재 2%대 오르면서 16,8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원산업은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장 초반 신고가 경신한 흐름이었습니다. 현재는 상승 탄력 둔화된 채로 보합 기록하며 35만 5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KH바텍은 올해 영업적자 기록이 우려된다라는 평가받으면서 주가 하락세입니다. 1.77% 하락한 13,8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도 오늘장 주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국 제약사에서 기술 수출 계약을 파기했다는 소식이 그 하락에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69% 하락한 19만 9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셀러미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세죠. 미국의 FDA에서 골 20제 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내년에 다시 접수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 13% 넘게 하락한 1,545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카드 승인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6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TV 홈쇼핑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이 줄어든 것이 배경이 되면서 주가 3% 가까이 하락한 16만 9,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강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K2공항과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에 따라서 관련된 제품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25% 오른 16,1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들 점검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세세하게 전략을 챙겨봐야겠죠. 아무래도 오늘 배당 낙일인 만큼 종목별로는 좀 그 효과를 걷어내놓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종목 보셨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은 배당락 효과를 좀 지수는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반등이 들어오지만 하락 종목 수 양시간 더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특징주가 찾기 상당히 힘든 모습인데요. 그래도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종목 동원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 조리독감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수산물 관련주들에 대한 매출이 좀 정대가 된다. 이런 기대치도 일정 부분 신고가 흐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부 익스프레스의 어떤 그 물류 사업 부분을 인수를 통해서 내년도 물류 사업 부분의 큰 폭의 신장세가 결국 연중 최고가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영향을 좀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종목 자체가 오늘 신고가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현재가가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되어지면서 보합권 정도의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다만 이 종목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에 해당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 종목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매수에 가담해서라도 일정 부분 좀 중장기적 접근 전략이 아니라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쏟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보유 관점에 있는 분들은 작년도 실적 자체가 올해 이미 3분기 누적에서 실적을 초과 달성했던 그런 모습이니까 역시 내년도에 실적 개선의 기대치가 여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점진적으로 주가 자체는 일정 부분 소화를 해가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종목 자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5만 원 정도 약간 미치는 가격인데 34만 8천 원 정도의 가격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GS 홈쇼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 사건 연루되어서 탄핵 정국에서 촛불 집회에 대다수 국민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TV 홈쇼핑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어떤 웃지 못한 그런 해프닝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GS 홈쇼핑은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국내의 어떤 소비 심리 자체가 아직은 회복이 되지 못한 그런 시점 속에서 큰 폭으로 밀려내리지도 않지만 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아직은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GS 홈쇼핑뿐만 아니라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오늘 코스닥 지수의 상승 흐름 속에서도 최근 들어서 박스권에서 크게 내려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반등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GS 홈쇼핑이 17만 원을 현재가 보이면서 2.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수급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물량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 자체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정 부분 단기적 관점에서는 반등 한 18만 원 정도 전후한 시점까지 올라온다면 일정 부분 매도했다가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전략 자체가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모습이니까 좀 더 이 종목의 저가 매수 관심 노리신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전략 받아봤습니다.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 이야기 주셨네요. 저희 참고하면서 대응해 볼게요. 이 위원님은 어떤 종목 보셨나요? 네, 두산그룹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분이라서 좀 묻혀 있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은 이제 다음 주부터 4분기 실적의 프리 어닝 시즌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4분기라는 것이 연말이랑 연간 실적이랑 같이 묻어 있지만 좀 냉정히 보면 4분기 어떤지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거나 이익 증가 뚜렷한 그룹을 두 가지 그룹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것이 하나그룹이랑 두산그룹입니다. 근데 다만 하나그룹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었는데요. 두산그룹은 그 부분에 완전히 지금 배제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구설수에 올라와 있지 않죠. 그런 관점에서 두산그룹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산업 소재주에 대한 로테이션, 섹터 로테이션 이런 얘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호진식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요. 너무 실적이 지금이야 뭐 좋아졌지만 내년 이후에도 그런 트럼프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질 거란 그런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냉정한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런 인프라 투자할 때 최대 수혜는 항상 캐터필러를 얘기하는데요. 캐터필러조차 회장 스스로가 내년도 매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 1% 늘어나면 잘 늘어난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여타 어떤 실적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내년에는 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4분기 실적 시즌, 연간 실적 시즌에서 모멘텀 있는 게 두산그룹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매수세.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 두산인프라케어 기준으로 10,000원대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장기적으로 시금석이 아닌가 싶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테마주 중에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테마인데요. 인공지능 테마가 여러 개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내년에도 세상을 바꿀 IT의 대표적인 섹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과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랑 같이 사업을 조금 했다는 뭐 칩셋 미디어 이런 게 지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 카메라 모듈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치부되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내년도의 테마의 가장 강력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인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실장을 보면 미국 기술 대비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75%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현대경제연구원이나 대한민국 산업연구원에서부터 얘기한 겁니다. 일본과 유럽 대비도 우리나라 지금 처져 있고요. 심지어는 중국 대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낮기 때문에요. 큰 기대,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인 것보다는 전형적인 테마성 흐름으로 내년도에 상당히 강력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그 정도를 갖고 인정을 한 다음에 팩트를 인정한 다음에 기술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에 내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년에 IT 업계 화두로 다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주셨네요. 두산그룹주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지 궁금하네요. 전략 나눠주시죠. 네, 일단 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오늘 뭐 배당락 효과로 인해서 좀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폭의 변동은 아니다라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배당락 이후에 실적주들 자체가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을 좀 받는다면 오히려 좀 중기적 관점에서 놓고 보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에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의 전략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배당량 계속해드리는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 특히 오히려 한 6포인트 정도, 3, 4포인트 떨어질 수 있는데 오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오늘 상당히 지수시장이 강하다라고 일단 이해해서 되겠습니다. 물론 내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지만 윈도우 드레싱이 있다면 가장 강력할 수 있는 날이 내일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내일은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적극적인 주식을 갖고 넘어가기보다는 주식을 이익이 어느 정도 난 거는 좀 처분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참고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MTN 김태현 전문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